적용을 안 한 것을 누구보다도 많이 빨리 알게 되고 이제는 많이 밝혀지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하셔라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지금 일부 이제 세율이 바뀐 게 있고 아직 안 된 게 있고 그런데 이 세법이라고 그러는 것은 예산이 됐나요? 예산이 제출되기 직전에 저번에 그 우리 세법 개정안이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갔죠. 이 예산과 함께 세법 개정안이 넘어가면서 8월 달에 안에 접수가 되게 돼 있어요. 그쪽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심의를 해가지고 보편적으로 12월 말일 며칠 앞에 두고 땅땅땅 두들기는 것이 이 법령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됐냐 안 됐냐 안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단기 보유에 대해서는 50%가 70%, 40%가 60%로 20% 올라간다. 그 다음에 장기 보유공제 안 해준다는 거 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기본 시세율 6에서 45%에다가 지금까지는 10%만 하던 걸 20%로 올리겠다 그런 얘기예요. 요 장기 보유 배제도 여기 있고 자 이렇게 되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주말 체험용 농지는 사업용에서 이미 빠졌어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이미 빠졌습니다. 이미 빠져 있으니까 그거는 이건 이미 통과돼서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앞에 거는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지만은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앞으로 투자는 가급적 사업용으로 가되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농업인용은 조금 멀리에 있는 것, 저 멀리 있는 것들에다가 농업인용을 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것도 제천작용을 해서 양도세 감면도 받고 뭐 또 해고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가까운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약간 좀 떨어진 외곽 지역에 좀 싼 걸로다가 내가 마련했다 그러면 일단 첫째는 그것은 내가 농업인용으로 충족을 하면서 다른 걸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그 뭐라 그래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유지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니까 이건 차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일단 생각하셔라.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어쨌든 그거에 대해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 거라서 빼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라.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률이 제가 되는데 요거 바로 시행한다 그랬는데 아직 안 됐으니까 요거 시행한다 그랬는데 안 됐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양도소득세가 15년 보유하고 1억 원일 때 사업용일 때와 비사업용일 때 여긴 연도를 읽겠는데 제가 사업용일 때와 비사업용일 때예요. 비사업용일 때 세금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보셔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금액이 커져서 10억이 됐다 그러면 사업용일 때와 비사업용일 때 어떻게 되는지 또 보셔라 그런 얘기예요. 또 보셔라. 그래서 여기서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절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약 절반 정도로. 수익률이 약 절반 정도로 줄어들으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양도세 감면은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요. 그다음에 주택의 부동산 양도세율이 이렇게 조금 올라간다. 그래서 요것도 통과된 법률입니다. 지금 수용 지역에서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지역에서의 사업용을 봐주던 것이 과거에는 지구 지정일 2년 이전에 구입을 했으면 사업인정고시일 지구 지정이래요. 2년 전에 취득을 했으면 무조건 사업용으로 봐줬어요. 무조건 사업용으로 봐줬습니다. 사업용이든 비사업용이든 다 봐줬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는 5년 이전으로 바뀌었습니다. 5년 이전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보상받을 때까지
따지면 뭐 한 8년 되는 거예요, 이게 8년. 예.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건 법 바뀌었어요, 이미. 예, 법이 바뀌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 보셔라. 개발 예정 지역에서 이제 그럼 투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보자. 예, 저렇게 바뀌다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현재 2년인데 5년 전이니까. 예, 5년 전이니까 5년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는 소문이 나서 뭐 이럴 적에 사지 않으면 잘못되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사업용 하시는 분 상관없다니까. 이분들은 자꾸 걸고 넘어지지 마세요. 비사업용으로, 그러니까 제촌작용을 못하는 지역에 이런 걸 했을 적에 얘기하는 거예요. 제촌작용 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는 경우에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는데 내년도서부터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양도세 폭탄이요. 양도세 폭탄이에요. 예. 감면 당연히 뭐 못 받고 양도세 폭탄이고 이러면은 과연 지금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닌 제촌작용을 맞출 수 있는 데가 아닌데 돈이 된다고 가는 것이 옳으냐 그런 얘기예요.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개발 예정 지역이 가더라도 내가 제촌작용을 해서 사업용으로 맞추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렇지 못하다 하면은 예, 조심을 하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만큼 개발 지역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시기도 중요해졌고 내가 사업용으로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도 엄청나게 이젠 중요해졌다. 비사업용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셔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보상지역에서는 금년도에 웬만하면 받아라. 예, 무조건 받으라예요.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이의 신청, 예, 뭐 소송, 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세금이 배로 늘어나는데 그거 해가지고 얼마나 더 받겠다고 그런 걸 하겠습니까? 예,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라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수용보상지역에서 된다 그러면 또 수용보상지역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에 비사업용 토지 가지신 분이라면 내년도로 넘길 거는 아니고 무조건 하시라. 다만 내년도 이후에 내가 일정 기간 적어도 한 5년 한 4, 5년 이상 지나갈 때까지 내가 보유를 하고 있을 것이다 하면은 뭐 생각해 보셔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바뀐 법이 다시 또 조금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아무리 빨리 개정된다 그래도 3, 4년 지나야 되고 보편적으로 4, 5년 지나야 조금씩 손을 보기 때문에 뭐 그런 그 계획이 있다 그러면 그건 맞춰서 좀 하셔라 그런 얘기예요. 예.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뭐 그냥 결정하면 그대로 하니까. 이거는 내년도에 그 예산에 맞춰서 세법을 개정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거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이미 뭐 카페에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잠깐 훑어보시라고 올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쭉 나오는데 대부분은 그 부동산과 관련된 것만 정리를 해놨습니다만은 이 가구원 범위가 조금 조정되는 거, 여기에서 직계 비속에게 그 하는 거, 그 다음에 요 임차보증금 평가 방법 좀 바뀐 거, 그 다음에 석유류 간접세 연장한 거,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별로 저거 그 조합원 입주권 그수 계산하는 거, 그다음에 동거주택, 그다음에 소형 주택, 뭐 상가 건물,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거니까, 그다음에 이거 저 연장하는 거, 그다음에 상속증여세에서 뭐 저거 하는 거, 대체주택도 그렇고, 조금씩 이거 되는 거고, 이번에 세법에서 농지에서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다행히. 농지에서는 이렇게 연장하는 거 외에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다.
요거 연장하는 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조금 준비를 뒤에 했습니다. 이 세금하고는 딱 연관은 아니에요. 세금은 연관이 아닌데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대상이라는 거,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관계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제 들어가 있고, 이거를 받으려면 대상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8년 이상 제촌 작용이나 3년 이상 제촌 작용한 농지를 대출 금액이 일단 4천만 원 이상이래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집의 부채 비율이 48% 이상인 경우에 농지은행에서 일단 소유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땅을 사주는 거예요. 예, 평가를 해서 사주는 겁니다. 평가를 해서 사주고 10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평가 금액이나 농지를 그 농지은행에서 갖고 간 금액 있죠. 금액에다가 3% 이자를 가산한 금액 중에서 환매를 희망하는 경우에 제가 언제든지 살 수 있어요. 10년 이내에는. 10년 이내에는 쉽게 내가 농지은행에다 팔아먹고 3% 이자로다가 10년간 활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내가 도로 땅을 가지면 되는데 이때에 요 임대차라고 돼 있네. 이때에 농지은행에 팔고도 내가 임대차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임대차를 해서 내가 계속 농사를 지어요. 계속 농사를 지면은 내가 환매하고 나서 그 이튿날 팔아도 10년 이상이었으니까 8년 이상을 농지은행에 뒀다가 내가 판다. 여기 또 3년 이상이니까 총 따지면 13년이고 이렇게 따지면 8년 이상이면 5년이 지난 다음에 환매를 받았어요. 환매를 받았으면 총 작용 기간이 8년이 되겠죠. 작용은 3년이었고 그다음에 농지은행에서 임차한 기간이 5년이었겠죠. 근데 이게 합산이 돼서 이 8년이 다 제촌 작용 기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아시는 분만 진짜 알고 있는 제도입니다. 아시는 분만 알고 있는 제도라서 요거 넘길 적에 그러니까 농지은행에다 경영이양 직불금이라고 해서 넘길 적에 이때 이 농지 가격을 굳이 높일 필요가 없어요. 예. 내가 지금 대출 갚는 이자 부담만 너무 많다면 또 내가 나중에 그 돈을 갚고서 내가 갖고 올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이거 적당한 가격에 농지은행에 맡겼다가 내가 도로 환매해 오는 방법으로 활용하시면 괜찮은 방법이다. 예, 그래서 요거 그 앞에 나온 거에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농지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잘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잘 돼 있고 상환하는 것도 3년 동안 3회에 걸쳐서 상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뭐 목돈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해요. 다만 이때 이자는 또 조금 들어가야죠. 네.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 투자로 이제 입문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제는 하나씩 이렇게 정부의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가 보시자. 근데 우리 지금 저 식구들은 뭐 대부분 너무나 많은 부자라서 40%까지 뭐 대출을 끼겠습니까? 그래서 대상이 안 될 수 있어요. 대상이 안 될 수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 알아두고 만약에 고리로다가 이게 이율이 일반 이율이 고리로 올라간다고 그러면 이럴 적에 한번 이것도 활용하는 것도 나쁜 방법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나쁜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그 농지은행에 들어가서 보면 경영회생 지원 자금에 대한 이렇게 질의응답한 게 있어요.
이런 거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강의로다가 이거 하나하나 뭐가 어떻습니까? 이건 아니야. 이런 시간 낭비하시지 마시고, 이거는 각자 해당되시는 분들이 관심 있게 하나씩 알아가는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익용 토지에 대해서 양도세 적용 기한이 달라진다는 거, 이거 5년으로 바뀐다는 거, 5년 바뀐다는 거, 이거 이미 바뀌었습니다. 더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양도세 감면, 이건 저거 장기 보유, 저거 연장하는 거로구나. 이거 감면해 주는 거 연장. 그러니까 현금 10%, 채권 15%, 뭐 만기 이거 30%, 40% 이거 감면 기간이 금년 말인데 연장한다는 거고, 이것도 양도세 과세 40%까지, 이거 대토죠. 대토하는 거 40%까지 감면해 주는 거 연장해 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직자 재산 등록에 대한 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게 사실 공직자 재산이라기보다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공직자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 뭐 재산 등록한다 하는 거 이제 이미 그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 공익사업용 인정하고 주말체험이 영농 비사업용으로 바뀐 거 법률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 개정된 법률을 보시면 되고, 그때 보시면 자 여기에요. 여기가 제6조 2항 제2호 3호 9호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2호하고 9호로 하고 요 3호를 뺐습니다. 요 3호가 뭐냐면 주말체험 영농이에요. 요 3호가. 그래서 주말체험 영농이 빠진 거예요. 주말체험 영농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 빠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공익사업 2년이라고 그랬죠. 그게 2년이었던 것이 5년으로다가 시행일 이전 5년 이전인 토지, 그래서 5년으로 다 바뀌었다는 거. 그 다음에 요 부칙으로다 요건 시행일이 좀 다르다는 것만 설명드린 거니까, 요렇게 이제 요게 좀 바뀌어서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미 바뀐 거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소득세법이 이미 시행령이 바뀌었다. 이미 바뀌었다. 이제 뭐 그러다 나니까 이제 하나하나 와야죠. 날벼락 맞은 비사업용 토지 그랬는데, 정말 날벼락 맞았어요. 비사업용 토지가. 이번 그 투기로 인해서 가장 날벼락 맞은 게 이제 비사업용 토지. 그동안에는 장기 보유 공제도 되고 10% 가산만 되기 때문에 실제 크게 염려 안 하고 투자를 해도 됐었습니다. 뭐 10% 정도 내는 거야, 뭐.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것이 날벼락이 맞은 게, 일단 뭐 주말체험용 농지, 아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장기 보유 공제도 안 되고, 세율이 20%가 가산되고, 뭐 이렇게 되다 나니까 엄청나게 이제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말체험 영농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제천작용한 농업인으로 농지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팔지 않으면 이건 세금이 없는 거니까 그냥 보유하다가 팔기 전에 사업용으로 전환을 하시면 돼요. 또 일부에서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제촌 자격만 하면 면적에 상관없이 사업용이고, 그 다음에 감면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안 넣었네요. 나중에 그건 보충해서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해서 넣어 드리겠습니다. 제촌 자격 농업인 농지로 하는데, 일단 사업용이 되느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라는 이유는 뭐냐면, 자, 사업용의 기준에서는 농업인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농업인이 작용하는 농지로서 2년 이상 뭐 제촌 작용 뭐 이런 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1000제곱미터 미만이니까 농업인이 일단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농업인이라는 걸로 그래서 전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용이 아니다. 예, 그것만큼은 이해를 하셔라. 그다음에 보유하다가 사업용으로 전환은 뭐 개발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전환을 하는 방법을 찾아라. 또는 이거는 그 얘기고 위에 거는 농업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 시설 재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농지를 추가로 사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해라. 요거에 대해서도 아마 뒤에 조금 더 보완된 게 나오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인간 임대를 주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재촌작용을 해라. 근데 재촌작용 안 되는 게 있죠. 안 된다면 농지은행에 위탁을 해라. 그렇지만 1000제곱미터 이상 농업인 조건을 충족하는 1000제곱미터만큼은 무조건 작용하라 해요. 무조건 작용하라. 1000제곱미터까지. 그것도 작용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작용하랍니다. 그래서 무조건 작용하라. 이렇게 해서 작용을 해 나가시고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는 사업용으로 도시지역에 편입되면 3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거의 다가 비사업용이 됩니다. 거의 다가 비사업용이 돼요. 그래서 편입될 무렵에 가능하면 사업용으로 전환은 무조건 해 놓으시는 게 좋고 그렇지 않으면 올해 안에 매도하거나 아니면 교환 같은 거를 해서 구입가를 높이거나 하는 방법들이 조금씩은 있는데 그냥 여기서 말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봐서 올해 안에 파는 것을 고려해라. 그렇지 않고 기다린다면 4, 5년 이상을 기다릴 수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내가 보유 관리하면서 처분을 안 하면 세금은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개발해서 사업용으로 전환해라. 그 다음에 장기 보유하면서 뭐 버텨가라. 그런 얘기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걸 농업인으로 뭐 어떻게 재촌작용이 가능하다면 만드는 방법들도 다 있겠죠. 네, 그렇게 해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 대형으로는 장단기 보유의 여부에 따라서 야, 버텨래요. 장기 보유하고자 한다면 그냥 버티고 가시면 돼. 안 팔으면 세금이 안 생기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 2, 3년 안에 3, 4년 안에 내가 돈을 써야 되든지 팔아야 되든지 레버리지 투자를 과하게 하고 있다든지 하면 지금 파셔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파셔라. 그 다음에 그 땅이 사업용으로 전환 가능하다면 매도하기 2년 전에 사업용으로 전환을 해서 팔으셔라 그런 얘기. 매도하기 2년 전에 사업용으로 전환을 해서 팔으셔라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 농지 부모님들이 갖고 계신 농지 8년 이상 재촌작용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세요. 부모님들이 농사 짓고 계시면 그 다음에 웬만하면 요 중간에 증여를 받지 마시고 상속을 택하시되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재촌작용을 유지하도록 하세요.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뭐 시골에 그냥 거주하고 계시고 대충 이렇게 논물 밭물 왔다 갔다 또는 자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 좀 지어주고 그러면 작용 그 모신고 그러는 거 뭐 기계로 하는 건 기계가 하면 되니까 작용을 유지하는 거는 웬만하면 돼요. 원의 대농이 아닌다면은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 그 다음에 8년 이상 제촌 작용하고서 증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는 농지에 있어서는 입증 서류를 반드시 바로 챙겨라. 바로 증여받을 때, 상속받을 때 바로 그거에 대한 입증 서류를 챙겨 놓아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 이거 못 챙겨요. 못 챙기면은 이 부모님이 또 어른들이 8년 이상 재촌작용하면은 증여를 받았을 때, 상속을 받았을 때, 특히 상속을 받았을 때 나중에 팔더라도 증여나 상속을 받았을 때는 8년 이상 재촌작용 무조건 사업용입니다. 자녀들이 농사를 안 짓고 다른 사람을 줬어요. 임대차를 했어. 그래도 사업용이에요. 사업용. 아까 세금 얼마라 했어요? 배 차이 난다 그랬죠? 배 차이. 네. 근데 농지는 여러분들이 주택하면서 생각하는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아닙니다. 농지 웬만한 거 하나 사고 팔으면 보통 5, 6천 대 이상 억대가 넘는 게 허다분합니다. 그러면 그게 배차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1년 연봉은 거의 챙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입증 서류를 그때 챙기지 못하면 나중에 못 챙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20년 전에 내가 그걸 챙겨놨는데 그 서류를 제출하면 그 세무당국이나 담당자가 그걸 인정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인정하겠느냐. 아니 내가 조작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공문서를 위조하지 않았죠. 사문서를 위조하지 않았죠. 예, 그대로 해서 제출하면 그거에 대한 확인을 하거나 그거를 인정하는 것은 그 사람 몫이에요. 그 사람 몫. 그거를 만약에 불인정한다 그러면 재판에 가더라도 내가 유리합니다. 결국 재판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이거 해는데 돈 들어가요? 돈 들어가는 거 농지원부 뛰는 것만 저 한 통당 1,000원 들고 나머지는 하나도 돈 드는 거 없습니다. 그냥 챙겨만 놓으시면 돼요.